아닌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리 보입니다.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해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통장 폐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이루려던 부자의 꿈. 하지만 한평생 모은 전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그때는 내가 도박을 하고 있는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보여드려야 돼요? 곤란한데. 그리고 5년 후 주식 투자로 생긴 빚 1억 원은 플러스 자산으로 바뀌게 되고 서민갑부되는 비결 또한 알게 되었다는 한 남자. 현재 자산은 약 10억 전후 정도 될 겁니다. 자산 10억 원? 주식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던 50대 초반의 나이. 주변 모두가 다시 일어서기 힘들 것이라고 했던 그때. 병환 씨만 가지고 있던 신의 한 수. 하기 나름이지만 분명히 도는데요. 확신해요. 큰 위기를 겪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병환 씨만의 서민갑부 비결. 50대, 60대 어떤 나이도 상관없다는 마이너스 인생을 바꾼 그의 비밀이 공개됩니다. 서민들의 주머니가 더 가벼워져만 가는 요즘. 누구나 갖게 되는 부자의 꿈. 하지만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집니다. 덕분에 주머니 가득 채워준다는 비책들 쏟아지는데 부자들의 성공 비법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서민갑부 비책을 알고 있다는 오늘의 서민갑부. 살아 움직이는 책이라 불린다는데요. 한적한 주택가 골목, 상가 건물 1층에 위치한 조그만 가게. 이곳에 그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이 누구신지? 네, 여기 계셔요. 안녕하세요. 서민갑부 팀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회장인데 이 사장인데. 아, 회장님이세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웬일이십니까, 근데? 서민갑부 사상 최초의 회장님? 오늘의 서민갑부 박병환 씨. 이거 됐지? 다른 거 사줬나, 쌤들? 네. 그럼 됐어. 가자고. 인사하기 무섭게 뭔가를 챙기더니 바쁘게 어딘가로 가는 병환 씨. 당황한 제작진. 일단 쫓아가 보기로 하는데요. 한참을 달려 그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용인의 한 고급 아파트. 들어오세요.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한 가정집. 안 오셨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는 어떤 거나? 병환 씨는 이곳에 무슨 일로 온 걸까요? 제일 비슷한 건 요거고. 예. 이거 5년 사용하셨다고. 6년. 6년. 그걸 300 얼마 주고 사셨다는데 6년이면 사실 좀. 상당히 비싸게 주고 사셨다. 저거 세 개에서 1,200 얼마를 줬으니까 아, 수백만 원이 넘는다는 물건의 정체가 바로 의자였군요. 대화를 마치고 나서 수백만 원짜리 의자를 가지고 나오는 병환 씨. 의자를 트럭에 싣고 나서 또다시 어딘가로 이동하는데요. 병환 씨의 수상한 행동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이번에도 그가 들고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의자. 이 의자는 비싼 의자인가요? 이게 750만 원을 주고 사셨대요. 이거 네. 비싸 보여요? 이거 한 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예요? 이거 아마 80만 원 정도 판매돼요. 80만 한 원 개. 정도 한 개당. 의자 하나예요? 근데 한 5, 6년 썼다 그러시네요. 음,
와, 이 의자가 진짜 비싼 거네요. 예, 의자가 많게는 한 900에서 1000만 원 주셨다는 분도 있고 적게는 한 380 주고 사셨다는 분도 있고 근데 이분은 750만 원 주고 사셨대요. 근데 한 5, 6년밖에 못 썼다고 그렇게 속상해 하시네요. 이게 탁 떨어져 갖고. 우와, 정말 입 딱 벌어지는 가격이네요. 좋은 나무네, 나무. 너무 잘 지내셔서. 네, 들어가셔요. 계속해서 의자를 수거하는 병환 씨. 의자의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이건 어떤 의자인가요? 이런 소가죽은 좀 오래 가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 상태에서 아쉽게 쓰니까 몇 년 더 쓰죠, 이거 사실은. 더 쓰지. 가가호호 방문해서 의자만 가지고 오는 병환 씨. 그것도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비싼 의자들만 챙기는데 그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져만 갑니다. 드디어 가게로 돌아온 병환 씨. 조심스레 수거해온 의자를 가게 안에 들여다 놓는데요. 조그만 가게 안에 점점 쌓여가는 의자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의자 상태가 영 별로인데요. 도대체 이렇게 낡은 의자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제가 하는 일이 청갈이에요. 청갈이요? 네. 무슨 청갈이요? 식탁 의자요. 드디어 밝혀진 그의 직업은 식탁 의자 천가리. 조그만 공간에서 식탁 의자 천가리로 갑부가 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빠, 그거를 아빠가 해서 붙여서 할 거야? 아, 그냥 뜯어? 너 이거 해. 그다음에 이제 저 위에다가 저거 붙여주고. 아들이지요. 아이고 뭐 얼굴 생긴 거 보면 몰라요. 집사람 아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세요? 네네. 사모님 되시는구나. 네. 아니, 근데 험한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맞으신 거죠?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3제곱미터의 작은 공간. 이곳이 병환 씨네 세 가족의 일터입니다. 천가리의 기초 작업인 의자를 해체하는 일. 이렇게 힘쓰는 일은 젊은 피. 아들 경배 씨가 담당하고 있고요. 40년 경력의 기술자 병환 씨는 고난도 작업인 재단 담당. 병환 씨가 원단을 재단하면 재봉은 아내 명순 씨의 몫인데요. 20년 넘게 병환 씨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래 사용하면 원단이 낡고 갈라지기 마련. 원단 교체만으로도 헌 의자가 새 의자가 되는 것이 바로 천가리의 매력인데요. 어때요? 정말 감쪽 같죠? 의자의 원형 상태와 선택하는 원단에 따라서 천가리의 가격은 천차만별. 인조 가족일 경우에는 의자 한 개당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평균 8만 원 전후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병환 씨가 천가리로 버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하루 병환 씨가 수거한 의자를 세워보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트럭 안에 남은 마지막 의자. 결과는 총 22개.
의자 한 개당 평균 8만 원으로 계산. 오늘 하루 수고해온 것만 해도 176만 원입니다. 일주일 동안 도대체 몇 개 정도를 하시는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지금 한 60 몇 개 아닐까요? 50 몇 개에서 60 몇 개? 저렇게 꾸준히 일이 들어온다면 꽤 많은 돈을 모았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다다리 눕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팔 때가 됐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 넣고 수입의 대부분을 저축하고 있다는 이들. 통장에 찍혀있는 금액부터가 남다릅니다. 그 외에도 더 있으신 겁니까? 안 돼요. 더 묻지 마세요. 더 묻지 마세요. 공개 가능한 현금 자산만 해도 무려 2억 4천만 원. 그렇다면 총 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아파트하고 뭐 돈하고 그런 거에서 한 10억 전후 정도 될 겁니다. 천가리로 10억을 벌었다? 낡고 오래된 식탁 의자. 재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버리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과연 병환 씨는 천가리로 어떻게 갑부가 되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병환 씨의 돈 버는 비법이 궁금한 제작진. 그의 하루 일과를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병환 씨와 가족들의 출근 시간은 오전 9시. 직원이 없다 보니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가게 문을 엽니다. 커피. 일단 커피를 한 잔 하고 이거 커피 한 잔 하는데 바쁠 때는 이게 그냥 단순히 즐기는 게 아니고 이게 약이에요. 약. 완샷이야 완샷. 와인샷. 여기 용인 기흥? 용인 기운. 모닝 커피 타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작업. 작업의 시작은 항상 아들 경배 씨부터입니다. 경배 씨가 하는 일은 천가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의자를 해체하는 것. 의자의 원형을 살리며 해체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함이 필수입니다. 보통 의자 하나에 한 30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4개면 2시간이네요. 네, 듣는 시간만. 아무래도 손으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경배 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지만 지금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350. 350? 네. 원래 맨 처음에는 170, 80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일이 손에 붙다 보니까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올려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많이 받으니까 많이 받는데 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의자를 해체하던 경배 씨, 뭔가를 발견하는데요. 의자의 연결 부분이 헐거워져 있네요. 나사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뚫어야 되고요. 오래 사용한 의자는 여기저기 망가지기 마련. 그런 것을 잡아주는 것도 경배 씨의 일입니다. 아무래도 앉아서 길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 것까지 좀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에는 무슨 작업을 하는 거죠? 새로 나무를 덧대는 것 같은데요. 의자의 망가진 부분을 수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 만들기도 하나 봅니다. 다 됐어. 이제 합판이 조금 약할 경우에 이제 이거를 대줌으로써 이거 앉았을 때
아래로 꺼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지지대 같은 역할. 이렇게 올려놓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식탁 의자의 방석 부분에 들어가는 합판. 두꺼운 합판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진다고 합니다. 약해지는 것은 합판뿐이 아닙니다. 이게 굴곡 확 떠 있잖아요. 이게 가운데 숨이 확 죽어버린 거야. 이런 스펀지는 이제 어느 정도 수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쉽게 찢어져요. 근데 여기에다가 한 개를 덮어놓고 보강만 해서 해도 될 의자가 있지만 거의 상당수가 이거 그냥 쓰시기엔 좀 부담이 있잖아요. 보통 5년 내지 6년 사용하면 삭거나 숨이 죽는 스펀지. 이 역시 새로운 스펀지로 교체됩니다.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렵고 귀찮은 일이 많은 천갈이. 안 보이는 곳까지 꼼꼼하게 작업해 주는 것. 그것이 병원 씨 천갈이의 비법입니다. 입을 좀. 깔끔하게 새 단장을 마친 식탁 의자들. 트럭에 한가득 싣고 출발합니다. 오늘은 완성된 식탁 의자를 배달하는 날. 천가리로 180도 변신한 식탁 의자. 과연 손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번에 있는 거보다 더 좋네. 애당초 샀을 때보다. 난 이런 게 아주 꼼꼼하게 잘하셨네. 올라가면서 올라가서. 요거를 벗겨놓고 쓰셔도 네. 색상이 잘 맞아서 이쁠 거예요. 대금은 저 계좌로다 넣어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예. 바로 넣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수고부터 배달까지 병원 씨가 손수 다 하는 이유. 바로 손님과 신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급 의자일수록 또 고급 소파일수록 저가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보다 고가를 사용하시는. 그래서 동네도 아무래도 강남 쪽이 예전에 소파만 넣고 많았어요. 천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작업은 재단. 재단이 잘 되어야 원단을 씌울 때 기본 의자 틀에 딱 들어맞겠죠? 기계가 아닌 손으로 해야 하는 재단 작업. 베테랑 재단사 병환 씨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집중을 하는데요. 드디어 재단이 끝이 났습니다. 이거 6개지? 어떤 게? 이거 4개요? 4개야? 네. 6개 잘랐어요? 어. 하하. 4개예요, 4개. 재단은 또 원래 말도 못 시키는데 PD님이 자꾸 카메라 이렇게 하니까 그거 그냥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릿속으로 복잡해. 나는 안 그런 척해도 이게 실수가 나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원단값 추가 이렇게 물릴 거예요. 예민할 때는 걸지 말아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혼나신 적도 있으세요? 그럼요. 무심코 말 걸었다가 혼난 적 많아요. 잘못하면 실수하면 그냥 원단이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재단할 때는 말 안 걸어요. 병환 씨가 식탁 의자 천가리로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은 5년 남짓. 사실 천가리는 28년 전부터 시작했었습니다. 31살, 소파 천가리로 가게를 시작한 병환 씨. 그러나 한순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중간에 일이 좀 소파에서 많이 들어왔으면 소파고 이게 천가리 들어온 거 하고 그러는데 그게 전혀 일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었어요. 돈을 벌어야겠다는 다급함이 그를 주식이라는 도박에 빠지게 만들었죠.
10분만. 알았어, 5분만, 5분.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그나마 들어오던 소파 천가리 일도 뒷전.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허비하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생각하면은 아우 답답해. 차라리 몸이 힘들어갖고 일해서 부지런히 일해갖고 집에 가서 그냥 푹 자는 게 낫지. 그거 그냥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신경 쓰고 진짜 그거 못할 짓이에요. 사람 피 말리는 짓이에요. 그거. 주위에 누가 한다 그러면 나는 뜯어 말리겠어. 죄송합니다. 내일까지 꼭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됐어.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제 시간에 해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여보. 하지마. 당신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돼. 왜냐? 주식이 올랐거든. 어이가 없다. 참 가관의 집이다. 가관이야. 아유. 그렇게 5년간 주식에 매달린 병환 씨. 과도한 욕심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주식은 하지 말라 그랬지? 이놈아, 정신 못 차려. 집에 앉아 있으면 열불이 터지는 거죠 이제. 열불이 터지니까 또 나와요.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당시에 한 5,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내 생활이 훨씬 나아졌을 텐데 그런 생각, 그것 때문에 좀 후회스럽죠. 그런 거가. 한참 중간에 일해야 될 나이에 엉뚱하게 그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서. 밉죠. 밉고 속상하고 그래도 그 어떻게 해요. 맨날 뭐 사람 들볶을 수도 없고. 아이고 저 사람도 살려고 한 건데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저렇게 된 건데 누가 구제를 해줘요. 마누라가 구제를 해줘야지. 그냥 다 잊고 열심히 일하면 좋은 날이 있겠지. 주식 실패로 10억을 날리고 절망하던 그때 그에게 찾아온 한 줄기 희망. 바로 버려진 식탁 의자였는데요. 낡은 의자가 자신을 구해줄 무기가 될 것이라는 걸 예감했습니다. 아, 이게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도 식탁하고 세트로 구입하는 것보다, 아니 따로 구입을 하는 것보다 같은 식탁에 의자를 갖다 천갈에서 끼워놓으면, 맞춰놓으면 훨씬 잘 어울리고, 그 가격도 사는 것 대비 훨씬 싸고. 그래서 식탁 의자를 천갈이로 완전히 우리 천갈이 그거를 식탁 의자로 완전히 이렇게 물량을 좀 많이 해서 돌리는 게 시장이 바뀌는 거에 내가 순응하는 거 아닌가.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건 적정을 했었죠. 어둡고 긴 방황을 끝내고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병환 씨의 손때가 묻은 작은 가게. 모든 것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병환 씨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천가리로 다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물건을 수거하는 날. 병환 씨 가족이 한 고급 빌라를 찾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병환 씨. 보아하니 오늘은 식탁 의자가 아닌가 봅니다. 비닐을 붙이신 거예요? 테이프야. 위에 뭐가 번쩍거리는 거 있어. 애기 때문에 저걸 자꾸 애기가 뜯어서 먹어요. 식탁 의자가 아니네요. 네, 오늘은 침대 헤드입니다. 이걸 침대 헤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원단이 이렇게 막 떨어지니까 이 촉감이 참 좋긴 한데 단점이 이제 수명이
저희가 이거 해본 결과 네. 제일 예쁜 거는 요새. 아, 이거 색깔 이쁘다. 예, 예. 소파 천가리에서 의자로 눈을 돌리니 다른 것들도 눈에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천가리를 할 수 있는 가구들이 많았는데요. 잔이랑 한꺼번에 싹 사가지고 근데 이거 산 데가 없어졌어요, 가구를. 저희가 또 가구를 급하게 사니라고 동네에서 샀는데 이게 또 없어져가지고 이거를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갈고 싶은데 그 가게가 있으면 이제 가서 가구집 가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제가 모르시니까. 천으로 덧댈까 막 이랬는데 예.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는 그쵸. 것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요즘은 침대 헤드보드도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천가리 쓰신 게 훨씬 낫죠? 아까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한 2년 반 사용하셨다고 그랬죠? 2년 반이면 2, 3년 사용할 것 같으면 저게 얼마짜리인지 몰라도 내가 봐서는 아무리 싸도 몇십만 원일 텐데 그럼 2, 3년 주기로 한 번씩 갈아두면 그거 돈이 도대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엄청나죠. 천가리를 하는 것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파와 의자인데요.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다른 제품들. 처음 버려진 식탁 의자를 보고 의자 천가리를 생각한 병환 씨. 다른 물건도 천가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의 판단은 옳았고 침대 헤드보드도 매출에 기여하는 효자 품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춰놓고요. 얹어놓고 이게 눌러서 보는 거고 구멍 막고 원단을 교체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병환 씨가 맡아서 하고 마무리 작업은 아내 명순 씨가 꼼꼼하게 하는데요. 마무리 작업이 잘 되어야 제품이 돋보일 수 있기에 더욱 공을 들입니다. 부부가 합심해 완성한 침대 헤드보드. 한 개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반나절 정도. 원단 하나만 교체했을 뿐인데 새로 산 침대 부럽지 않네요. 작은 생각의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듯 고급 식탁 의자가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병환 씨.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단순히 원단만 교체하지 않고 망가진 부분까지 수리해주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의자 하나를 천가리 하는데도 섬세함과 꼼꼼함으로 작업. 이런 점이 그를 서민갑부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여전히 그가 있는 곳은 재단 작업대. 지금은 어떤 작업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그걸 잘 안 보여주는 건데요. 내 블로그에서도 이게 잘 안 올렸는데 이게 단순하지만 이게 카센터에서 쓰는 겁니다. 이거 옛날에. 지금은 이런 거 쓰는지 모르겠어요. 카센터에서 타이어 갈아낼 때 그걸 이제 예전에는 보니까 어디서 보니까 이 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량을 할 때는 이걸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단추 구멍을 뚫어주는 장비는 병환 씨가 직접 만든 작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자리가 쏙쏙 단추가 올록볼록 윤곽이 뚜렷하게 가죠. 이걸 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병환 씨의 작업대로 가는 경배 씨. 드디어 병환 씨가 재단 작업을 전수해 주는 건가요? 그런데 이건 원단을 박을 때 사용하는 스테이플러 심인데 원래 금색을 띠는 심 위에 검은색을 덧칠하는데요. 왜 그러는 거죠? 이 색에 맞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색으로 박아버리면 생뚱맞잖아요. 약간
근데 저 검정으로 쫙 쳐주면 깔끔해 보이고. 병환 씨는 원단 색깔에 맞춰서 스테이플러 힘을 색칠해 쓰는데요. 좀 더 빠른 거죠. 공정을 건너뛰게 되면 두 공정을 해야 될 걸 한 공정으로 하게 되면 그 하나만 놓고 보면 느린 것 같은데 되려 더 빨라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작업, 하기 위해서. 의자를 하기 위해서인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 더 벌기 위해서죠.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 물건을 늘린다. 매출로 이어지는 비법입니다. 야, 야, 스펀지 좀 줘. 스펀지. 스펀지 교체 작업하시게요. 나 잠잘 거예요. 피곤하니까. 주무신다고? 30분씩 자야지. 안 그러면 피곤해서 일 못해요. 아이고, 자는 걸 다 찍고 어떻게 해. 아유. 지금 몇 시야? 2시까지 30분만. 아유, 잘 거야. 나. 아유, 너가 다 불 거. 진짜로 낮잠을 자는 두 사람. 명순 씨는 해야 할 일이 있어 못 자는 건가요? 형님은 안 주무세요? 저는요, 낮잠은 없어요. 낮잠이 없어요. 저녁에 딱 자고 나면은 아무리 잘라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점심 시간 이용해서 저 할 거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작진이 지켜보니 작업들을 침대 삼아 정확히 30분의 낮잠을 즐기는 병환 씨와 아들 경배 씨. 굿모닝. 아니, 잘 주무셨나요? 아이고, 잠이 들켰어. 잠이 취했네 아주. 아침 9시에 출근해 1시에 점심 식사를 하는 병환 씨. 식사를 마치고 2시까지 낮잠은 필수.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데요. 하고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져요. 그러면 이 작업을 정렬 지어가지고 내가 계획을 쫙 머릿속에 짜놓고 그대로 능률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자요. 무조건 조금 덜 피곤해도 자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확인해 보기로 한 제작진. 아침 9시가 되자 출근하는 가족들.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계속하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1시가 되자 점심을 먹으러 나갑니다. 나는 여기서 눈을 잡고 몇 시야? 1시 30분. 가게로 온 병환 씨와 경배 씨. 어제처럼 작업대에 눕는데 (2시까지) 낮잠을 자는 모습 확인. 정말 시간을 정확히 지키네요. 낮잠 덕분에 한결 가벼워진 몸으로 작업 속도를 올리는 병환 씨와 경배 씨.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해는 저물고 하지만 아직 작업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오, 50분이다. 50분 내가 그만 빨리 정리 좀 해. 헬라 가야지 또. 몇인데요? 50분 다 돼가는데? 저 밖에 있는 거 저 갖고 들어오고. 네. 병환 씨가 갑자기 서두르는 이유. 바로 퇴근 시간이 저녁 9시이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되면 하던 일도 멈추고 무조건 칼퇴근을 합니다. 아무리 가족끼리 일을 해도 지킬 것은 꼭 지키는 병환 씨.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가게에서 차로 10분을 달려 도착한 곳. 이곳이 바로 병환 씨와 가족들의 안식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어서오세요. 아버님 누구신지 소개 좀. 저희 어머니입니다. 아, 정말요? 어머니 김정순 여사, 김정자 순자. 김정자 순자 여사님.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수고가 많습니다. 홀로 이렇게 집에 계셨어요, 되게? 그렇지. 두 분 너무 닮으셨는데? 서민 갑부라고 하기엔 소박해 보이는 집. 그런데 병환 씨가 천가리를 해서일까 소파가 남달라 보이는데요. 이건 내가 만든 거고 그냥 앉아서 사용하기 좋게요. 시중에 이런 건 없어요. 이건 내가 만든 거고. 아, 이 소파는. 이건 천가리해다는 거예요. 아, 사장님이 직접이요? 네. 요거 이거는 한 10분은 됐을 거예요 아마. 저거 한 무렵에 했으니까. 이게 15년 된 소파라고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이렇게 깨끗하죠? 소파 궁금해하시죠? 네. 그러면 과연 현장에서 소파 천가리 했던 사람은 어떻게 관리를 할까? 네. 그게 진짜 도움될 것 같은데요. 잘 물어보셨어요. 그런 거 자꾸 물어봐 주셔야 돼. 나 이거 모르거든요. 관리는 게을르면 됩니다. 게을르면 된다고? 예. 가죽 소파 오래 쓰는 법. 잠시 후 공개됩니다. 소파 궁금해하시죠? 네. 그러면 과연 현장에서 소파 천가리 했던 사람은 어떻게 관리를 할까? 네. 그게 진짜 도움될 것 같은데요. 잘 물어보셨어요. 그런 거 자꾸 물어봐 주셔야 돼. 나 이거 모르거든요. 관리는 게을르면 됩니다. 가죽을 오래 쓰려면 게을러야 한다? 관리를 안 하는 게 최고의 관리예요. 가죽은. 정말요? 예. 여름에 콕 누워서 편하게 주무시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럼 땀이나 이런 게 쩔어 있겠죠. 여기 들어가겠죠. 근데 거기 위에다가 무슨 왁스를 바르든 뭐를 바르든 크림을 바르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크림을 발랐다고 쳐요. 콜드 크림. 그거는 세수 안 하고 화장하면 어떻게 돼요? 잎이 좀 잘 아시죠? 여자분이니까. 네. 바로 뽀드락지 납니다. 부작용이 일어나요. 똑같아요. 썩어버려요 안에서. 그리고 참 이렇게 적셔가지고 그냥 이 정도예요. 먼지 이거 닦아내는 정도예요. 이 정도.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른 쪽으로 이것도 자주 닦으면 안 되죠.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조금요? 네. 자주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자주 닦으면요 가죽이라는 게 원래 이 코팅이 살짝 까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알록달록 그렇게 돼요.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소파가 이게 꺼져요. 이게 여기에 이거는 지금 스크린이 돼 있는데 그거는 한 1cm 전후짜리입니다. 보통 한 12mm짜리가 제일 적당하다고 보는데 이 나무 없는 이 안쪽 저 부분 이렇게 쭉 얹어놓고 합판이에요. 붙어있는 거. 먹공소에서 아마 이렇게 짜투리 합판은 별로 비싸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훨씬 안 내려가요. 같이 내려가니까 이렇게 같이 내려가잖아요. 합판하고 이 스프링하고 밴드하고 약간 심하게만 안 내려갈 뿐이지. 그러니까 훨씬 쿠션감도 있고 좋아요. 가죽 소파 오래 사용하고 싶다면 꼭 기억해 두세요. 누가 오셨었어요? 옹기종기 모여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 그런데 병환 씨가 보이지 않네요. 지금 아마 안방에서 블로그 작업하고 계실 겁니다. 보통 거의 정확하다 보니까 네, 그 시간이면은 블로그 작업하고 계시지 않을까. 아빠,
경배 씨의 말이 사실일까?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블로그 작업을 하고 있네요. 선생님 뭐 하고 계십니까? 컴퓨터 만지고 있습니다. 블로그 작업. 5년 전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블로그 작업.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리 피곤해도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인데요. 아들이 하면 기술적으로 아직은 좀 모자라잖아요. 근데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면 그건 좀 억지스러운 데가 그대로 묻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는 제가 직접 올리는 거죠.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사는 병환 씨. 그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두부 공장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언제까지 뭐 갖다 달라 그러면 아버지는 밤늦게라도 그걸 싣고 나가세요. 꼭 그거를 해달라 그러면 하시는. 우리 바빠서 못해 그거는 못 봤어요. 꼭 지켜. 그거 지키는 건 보고 자랐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공부 대신 돈을 벌어야 했던 병환 씨. 공장 보조 일을 시작했는데요. 점심시간입니다. 식사하러 가시죠. 벌써 12시야? 아, 나 이거 오늘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럼 저 먼저 먹고 오겠습니다. 아야. 자, 점심시간입니다. 식사들 하러 가시죠. 야, 먹어가자! 철저하게 짜인 그의 하루 일과 그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생활을 했습니다.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가게는 어딜 가? 좀 더 쉬었다가. 그래, 공장도 없는데 좀 더 쉬었다가 해. 왜 저렇게 시간이 쫓아가는 거야? 그가 이러한 삶을 선택한 데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아버지.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10분 정도만 저희 아들에게 일찍 도착했더라도 어떻게 손써볼 여지가 있었을 텐데. 10분이요? 그렇게 허망하게 아버지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지켜드리지 못한 죄책감은 아직도 가슴에 상처로 남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늙은 아들은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를 막지 못한 아버지의 분신, 아들 병환이는 지금도 미안합니다. 죄송스럽고요. 그 말. 시간에 집착하는 병환 씨의 모습.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그때부터 병환 씨의 삶은 고집스럽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9시 반까지 가는 건데 시간이 많이 늦었네. 근데 여기서 몇 분 지금 이 정도 늦어지면 계속 연쇄적으로 늦어질 텐데 이게 아침에 피디님 아침에 우리가 좀 이게 원래는 커피 완샷 하시는 거 맞죠? 그리고 완샷 하고 쫙 나가야 돼요 무조건. 근데 너무 근데 늦었어. 이게 촬영 뭐 준비하고 찍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10분 20분 늦어지는 건 금방이에요. 많이 늦어지는데. 많이 늦어졌어. 아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한 집에 몇 분씩 늦어지면 이제 계속 연쇄적으로. 의자를 수거하러 찾아간 첫 번째 집. 그런데 늦게 도착했다고 문이 잠겨 있는 건가요? 뭘 걸어놓으신 거예요? 네, 샘플을 여기 안 계셔서 댁에 안 계셔서 샘플을 이렇게 걸어놓고 갑니다. 이게 무슨 샘플인데요? 요거는 이제 요 대리석 의자에 적합한 원단을 놓고 가고 있어요.
바쁜 손님들까지 공략하는 노하우. 원단을 놔두고 이렇게 해서 고르시면 전화로 상담을 해서 해드려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안 계신 분들은 좋아들 하셔요. 또 안 계시면 또 완성을 해갖고 또 현관 앞에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해놓고 문구를 써서 그렇게 해놓고 오면은 알아서들 다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가 봐요? 많아요. 하도 바쁘게 사시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계속되는 수거와 배달 작업. 그런데 병환 씨, 명순 씨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데요. 지켜보니 집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병환 씨보다 앞장서서 가는 명순 씨. 야, 의자 왔습니다. 이렇게 의자도 보이게. 아, 참 그렇게 딱 끼고 있으면 사람이 하면서 누구고 그러지? 아니야. 뭐요? 젊은 아줌마들은 나를 좋아해서 내가 얼굴 아, 젊은 어머니들은 사모님을 좋아하세요? 네.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같은 아줌마니까 편하잖아요. 수거와 배달을 할 때 병환 씨는 꼭 아내 명순 씨를 데리고 가는데요. 여성 손님들을 위한 병환 씨의 배려입니다. 여기 단추가 많이 이렇게 많이. 약간 볼륨감이 더 있죠? 앞전 거보다 구멍이 쑥쑥 들어가 있죠. 일부러 그렇게. 원래 이게 약간 들어가야 안 그러면 막 주름이 져버리니까. 원래 이거 다른 색깔이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꼭 세트 같아요. 색깔이 다 똑같아가지고. 여자분이 하시니까 이렇게 남자분이 오셨을 때보다는 좀 덜 무섭죠. 혹시나 네, 여자분이 오시면 그리고 또 추천을 잘 해주셔서 이렇게 색감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색감 잘 추천해 주시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집에서 우리가 청가리 했던 거예요, 저번 주에. 아, 이 의자죠? 네, 청가리 제가 납품해드리고 받아보시고 나서 이거 마저도 이건 따로 또 나중에 하신 거죠. 천가리 주요 고객은 가정주부. 병환 씨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아내를 앞에 세웠습니다. 처음 찾은 손님도 단골이 될 수 있도록 품질 보장은 기본. 그렇게 쌓은 손님과의 신뢰가 성공의 비법이 되었습니다. 천가리 가게를 운영하던 시절 처음으로 사업자용 의자 천가리를 맡게 됐는데요. 예, 사장님. 노래방 천가리 한 거 지금 도착했습니다. 30분 늦으신다고요? 그럼 제가 내일 3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가자. 어딜 가요? 이거 안 내려요? 빨리 타, 가게.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물건을 싣고 도로 가버린 병환 씨. 그 이후 시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손님에게 물건을 전해주지 않고 돌아가기를 수차례 반복한 병환 씨. 결국 약속 시간에 나타난 손님에게 직접 의자를 내주었는데요. 다 됐습니다. 잠깐. 아니 젊은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도 없이 아니 좀만 기다려주면 될 거 아니야. 저도 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나 이래저래서 가고 시간 몇 시까지 가겠다 했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 전화도 안 해주신 분이 잘못이지.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는데 가게가 좀 작네. 직원들은 없고? 예, 없습니다. 당신 말이야 성격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증권회사 의자 많은 거 알지? 그거 천가리 한번 해보자고. 이 둘이 하기에는 좀 규모가 좀 큰데 이 시간 내에 할 수 있겠지? 그럼요. 제가 시간 하나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라니까. 내가 그게 마음에 든다니까. 나쁜 길 오게서는 안 된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시간 약속이 성공의 열쇠가 된 것이죠. 제가 그렇게 고집을 피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고지식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분도 경험상 이런 사람은 약속은 잘 지킨다 뭐 그런 건 나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나 이렇게 줬으니까 너 나 이거 줘야지. 때로는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나는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내가 조건 다 맞춰주겠다 그런 식. 그런 면에서는 좀 고지식하다고 봐야죠 그게. 속 터지죠 어떤째. 진짜 속 터져요.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그만 좀 해 이러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많이 죽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뭐 웬만한 거 그냥 에이 그러려니 해고선 지나가니까 지금은 뭐 거의 싸우는 일은 없어요. 병환 씨 옆에서 20년 넘게 일을 도와주고 있는 아내. 아내야말로 그를 성공으로 이끈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부부가 함께 이룬 자산은 아파트와 현금을 포함해 약 10억 원입니다. 헌 것에서 새 것으로 환골탈태하는 천가리. 어찌 보면 그의 인생도 천가리를 닮았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과 함께 했기에 그는 더욱 힘을 얻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시간 약속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무리 작업이면서 그게 안 지켜지면 그동안 있었던 게 모든 게 허사가 되니까.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들어 놨어도 꼭 요 시간까지 좀 부탁드린다고 했다든가 업장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데 그걸 어겨버리면 모든 게 끝이죠. 그리고 또 이제 나한테 맡겼던 분들한테 시간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줌으로써 이제 뭐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결과가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병환 씨는 말합니다. 수많은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공통된 문구 중 하나. 부자들의 돈을 잡아라. 이것은 결국 시간을 잡는 것이라고. 50대 초반에 온 가장 큰 위기. 쓰러질 것만 같던 그 속에서 병환 씨는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지키기 힘든 한 가지. 바로 서민갑부의 첫걸음은 시간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특별한 취미 덕분에 서민갑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그랬어요. 너 왜 맨날 캠핑 가냐. 캠핑에 미쳐있는 놈. 캠핑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수상한 사나이. 한 1,500, 2,000 정도가 꾸준히 몇십억, 몇백억도 될 거예요. 놀면서 갑부되는 준호 씨의 신나는 성공 비법이 다음 주 공개됩니다.